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렌즈 선택 가이드 7번째 시간 수동 렌즈와 자동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굳이 이제 사진을 배우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참 배우시는 분들이나 수동 렌즈를 쓰실 이유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자동 렌즈들도 워낙 좋고 자동 렌즈들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쓰기 힘든 수동 렌즈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번 시간을 왜 준비했냐면은, 그러면 수동 렌즈 쓸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내가 수동 렌즈의 사용법을 알아둬야 되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냥 좋은 사진을 얻고 싶어, 이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수동 렌즈를 그렇게 뭐 익히실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근데 뭐가 좋냐면은 수동 렌즈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룰 줄 아시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사진을 찍는 재미를 느끼려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특히 사진을 조금 뭐 좋은 사진이 아니라 그 카메라라는 기계 자체, 렌즈라는 그 기계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배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 렌즈를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정말 재미있는 사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신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자동 렌즈만 쓰시면 되는데, 사진 찍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수동 렌즈를. 그래서 이번 시간 준비해 봤고요. 자, 먼저 자동 렌즈와 수동 렌즈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자동 렌즈는 초점도 렌즈가 잡아주고요, 노출도 렌즈가 잡아주고, 조리개도, 아이고, 죄송해요. 말이 바뀌었네. 초점도 바디에서 바디와 렌즈에서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밝기 같은 경우에도 바디에서 조절이 가능하고, 렌즈의 조리개도 바디에서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바디가 렌즈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자동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수동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바디와 렌즈 안에 커뮤니케이션은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수치를 매뉴얼 노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조리개를 어디까지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셔터 스피드와 ISO를 내가 따로 조정해야 되고, 그 제일 큰 문제는 조리개 우선 모드를 못 쓴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노출 잡기가 힘들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핀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잘 못한다 그러면은 사진을 아무리 좋은 사진에 좋은 포즈를 찍어도 핀이 나가서 정말 마음 아픈 사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워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극복하시면은 수동 렌즈로 정말 재밌는 사진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위를 보세요. 여기 위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여기 하얀 거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바디의 접점 부분이에요. 접점 부분인데 뭐냐면은, 렌즈를 보시면 렌즈에는 이렇게 또 접점이 있어요. 보통 렌즈들은 요 아래쪽에 이게 접점이 달려 있는데, 니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는데 뭐냐면, 얘를 이렇게 마운트 했을 때 이 렌즈의 접점과 바디의 접점이 만나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렌즈에서 조리개도 조정할 수 있고요. 제가 바디에서 렌즈의 조리개도 조정할 수 있고요. 렌즈에서 어느 정도 신호를 보내면 그 노출 값을 잡아서 뭐 조리개 우선 모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포커스도 자동으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사진만 찍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 렌즈 쓰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괜히 수동 렌즈 쓰시려고 모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사진 찍기, 한 장 한 장 찍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한 장 한 장 찍는 재미가 있어진다는 거, 수동 렌즈를 쓰시면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재미있다라는 점 말고 수동 렌즈의 장점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진으로 먼저 보실게요. 요즘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탐론의 2470, 그 다음에 얘는 니콘의 50.8이에요. 보시면 렌즈들이 어차피 자동 렌즈니까, 보시면 여기 AF, MF 자동과 수동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그쵸?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MA 매뉴얼도 되고 오토포커스도 되고, 얘는 매뉴얼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렌즈 자체에서 요거를 뭐 매뉴얼 모드로 해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냥 거의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요즘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굳이 내가 초점을 잡지 않아도 될 때, 이미 잡아놨을 때, 요런 건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매뉴얼 포커스가 더 좋을 때 이런 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경우 굳이 오토포커스로 맞춰가지고 그 초점을 잡는 시간조차도 아깝고 그거에 사진을 날릴 확률이 있을 때는 매뉴얼로 논다. 그냥 이 정도 개념밖에 안 돼요, 요즘 렌즈들은. 근데 이렇게 수동 렌즈를 보시면은, 수동 렌즈를 보시면은 여기 초점 링이 있죠. 얘는 초점을 잡아준 링인데 여기에 보시면 조리개를 또 따로 잡아요. 얘는 수동 필카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는 렌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조리개 링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수동 렌즈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이런 게 없죠. 근데 여기 조리개 링이라는 게 여기 맨 아래 달려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렌즈의 조리개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렌즈를 만져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바디에 설정 없이도. 근데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렌즈들에서는 이 초점 링, 조리개 링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하고 나온다는 거. 한 세대 전 정도 렌즈만 하더라도 자동이 되는 렌즈이지만 여기에는 요쯤에, 그러니까 마운트 바로 앞쪽에는 여기에 조리개 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다 이걸 생략하고 나오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수동 렌즈는 바디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노출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초점도 따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수동 렌즈 중에는 특히 이제 삼양 옵틱스, 3자이즈라고 부르죠. 그 정말 화질은 좋은데 오토포커스가 안 돼요. 화질은 좋은데 수동 렌즈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정말 힘든 렌즈들이죠. 쓰기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니콘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삼양에서는 니콘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점을 달아줘요. 그래서 접점에서 뭘 할 수 있냐? 노출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바디에서 조리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 렌즈인데 조리개의 우선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보시면 삼양 옵틱스의 14mm 최소 조리기는 2.8에 뭐 이런 거는 다 렌즈 이름이고, 보시면 얘는 소니용에는 여기까지가 렌즈 이름이에요. 보시면 UMC까지가 울트라 멀티폴팅이래나? 하여튼 여기까지가 렌즈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캐논용을 보셔도 여기까지가 렌즈 이름이에요. 근데 니콘용을 보시면은 AE용이라고 붙었습니다. 이거는 자동 노출용이라는 거예요. 즉 수동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렌즈들 중에는 조리개를 바디에서 조절할 수 있는 렌즈도 있다. 그래서 이런 렌즈들은 초점만 내가 잡으면 돼요. 초점만 내가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뭐 노출을 잡는 번거로움이나 이런 거는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뭐 소니하고 얘는 A가 안 붙어 있지만 이 렌즈에다가 컨펌 칩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뭐 조정하는 경우도, 이거 노출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 보시면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수동 렌즈임에도 이렇게 접점 있는 렌즈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수동 렌즈라 그래서 모든 렌즈가 다 조리개를 내가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초점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동 렌즈와 수동 렌즈의 차이는 이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러면 굳이 왜 수동 렌즈를 써야 하는가? 수동 렌즈를 썼을 때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이라기보다는 요거 제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으로 수동 렌즈를 썼을 때는 가성비 좋게 좋은 사진은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삼양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삼양 렌즈 중에서도 뭐 화질 좋기로 유명한 그 삼양 렌즈 중에서도 화질이 진짜 최고로 좋다는 삼양의 135mm 렌즈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급의 135mm에 비슷한 렌즈들이 요즘에 나온 이제 시그마 135mm 1.8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합니다. 렌즈 가격이 150만원 정도 하는데, 이 렌즈는 한 50만원 중후반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점을 잡아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번거로움을 떠나면은 100만원 정도의
가격이 세이브 돼버리는, 그죠? 가성비가 정말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동 렌즈들은. 불편한데 가격까지 너무 비싸버리면 쓸 사람 없겠죠, 솔직히. 다 자동되고 좋은 렌즈 쓰지. 그리고 특히 저는 수동 렌즈를 사면거만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얘가 있고요. 어디 갔지? 이렇게 14mm 렌즈가 있고요. 초점이 안 잡히네요. 됐다. 14mm 같은 경우에는 광각이고 풍경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최대 초점거리, 무한대 초점거리 이상으로 놓고 찍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가 3m거든요. 어차피 가서 막 멋있는 풍경을 찍기 때문에 굳이 얘는 무한대에 놔두고 대충 찍어도 어차피 피는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mm 광각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화질이 좋은 요 렌즈를 쓰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 화질이 2.0 최대 개방 화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2.0부터 써도 화질에 대한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 렌즈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수동 렌즈를 많이 쓴다는 결론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수동 렌즈를 다루게 되면은 다른 만약에 저는 니콘을 쓰잖아요. 그래서 니콘 마운트밖에 이 바디에는 니콘 마운트밖에 안 맞겠죠. 근데 이렇게 요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렌즈는 펜탁스 마운트 렌즈예요. 그래서 펜탁스 바디에 들어가는 렌즈인데 이렇게 마운트 변환 어댑터라는 게 있습니다. 마운트 변환 어댑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래는 니콘 바디가 들어가고 위에는 펜탁스 렌즈가 들어와요. 그래서 니콘 바디에서 펜탁스 렌즈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 뭐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야 이게 뭐 그럴 필요 있어? 그냥 나는 니콘 렌즈 사버리면 되지. 니콘 마운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장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한창 쓰고 있다기보다는 적외선으로 개조를 한 적외선 카메라예요. 파나소닉의 GF1,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러리스 할아버지 수준이에요. 얘인데 지금 제가 마운트를 변환 어댑터를 못 찾아서 그런데 얘는 파나소닉이에요. 마이크로 포서즈 마운트인데 얘에다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요런 변환 어댑터라는 거를 장착해서 이런 니콘 마운트 렌즈들을 이렇게 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러리스 카메라, 마이크로 포서즈 카메라를 마포 바디를 갖고 있지만 렌즈는 딸랑 얘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변환 어댑터를 껴서 니콘 렌즈를 여기에 껴서 씁니다. 물론 얘는 마포기 때문에 화각 곱하기 2를 해야 돼서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135mm인데 이 마포에 변환 어댑터를 껴서 껴버리면은 135 곱하기 2를 해서 그러면 270mm가 돼버리겠죠. 이런 단점은 있지만 어쩔 때는 이런 조그만 바디를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제대로 찍을 때는 이런 바디를 갖고 다닐 때도 있는데 얘 렌즈 다닥다닥 따로 갖고 다니고 이 마운트 렌즈 다닥다닥 따로 갖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변환 어댑터라는 걸 써가지고 얘에다가 렌즈 다 갖고 다니고 바디는 얘 하나만 갖고 다니면 렌즈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변환 어댑터들은 이렇게 뭐 자동 렌즈를 끼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접점이 없습니다. 접점이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다 수동 렌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수동 렌즈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 렌즈를 다루면은 다른 마운트에 이런 걸 이렇게 변환 어댑터라는 걸 써서 다른 마운트의 렌즈를 쓸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변환 어댑터도 비싼 변환 어댑터는 자동 초점도 잡아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니콘 바디에 만약에 요 렌즈가 니콘 렌즈니까 이렇게 꼈을 때 그 성능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동을 잡아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굳이 그렇게 얘로 쓸 때보다는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동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얘도 똑같습니다. 변환 어댑터도 똑같아요. 렌즈
얘 렌즈 다 사고 얘 렌즈 다 사고 무거운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사진 생활 할 수 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얘만 렌즈를 사서 얘에다가 변환 어댑터를 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수동 렌즈도 찍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어떻게 보면은 변환 어댑터하고 비슷한 건데요. 얘는 우리가 접사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요렇게 요런 렌즈를 요 바디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끼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이 사이에다가 이거 어디였구나.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마운트를 시키고 여기다가 이렇게 렌즈를 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렌즈의 최단 거리가 엄청 좁아지게 됩니다. 렌즈의 최단 거리가 엄청 좁아지게 되고 최단 거리가 좁아진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내가 원래 이건 닫을게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렌즈를 이렇게 꼈을 때는 내가 요 정도 가까이에서밖에 사진을 못 찍어요. 근데 그 최소 초점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최소 초점 거리가 이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렌즈가 렌즈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대로는 여기가 최소 초점 거리라서 여기서밖에 못 잡는데 이걸 방금 보여드린 요런 접사링이나 이런 거를 달아버리시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찍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찍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만약에 이게 최소 초점 거리에서 찍은 건데 이게 최소 초점 거리를 줄여버리면은 당연히 가까이에서 찍을 수 있게 되겠고 그러면은 더 크게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접사는 그렇게 안 해요 라던가 접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접사라는 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 접사용 그 마크로 렌즈를 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렇게 가끔가다 한번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접사링 저렴한 걸 하나 사셔서 이렇게 끼우셔서 바꾸셔도 되고요. 근데 이 접사링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뭐 한 5, 6만 원대면은 AF까지 되는 거를 또 뭐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접사링 얘는 마늘마예요. 싸죠.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또 즐기실 수 있다는 거 재밌는 사진 생활을. 그리고 자 제가 수동 렌즈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수동 렌즈를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동 렌즈를 쓸 때는 그냥 노출은 알아서 잡아주고 초점도 알아서 잡아주고 그쵸? 그러는데 수동 렌즈를 쓰시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내가 초점도 잡아야 되고 내가 노출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동 렌즈를 한 3-4달 썼을 때가 있었는데 다른 렌즈 없이 수동 렌즈만 썼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노출 잡는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초점 잡으면서 초점을 잡는다는 거는 구도도 어느 정도 잡게 되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냥 좋은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은 뭐 자동 렌즈만 쓰셔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사진 찍는다는 그 행위 자체의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수동 렌즈를 다루실 수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진을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마이크도 고장나고 컴퓨터를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이 똑같은 동영상도 제가 5번 녹화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오늘 거의 한 2주 3주 만에 녹화하는 건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타였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